반갑습니다. 해방되지 못한 대한민국 일제강점 찬양 처벌법 제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変革世代の再生と米国の現状とに鑑み、上の措置をもって遺族を吸収 1945년 8월 15일 일본 히로히토 청왕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바로 8월 6일 히로시마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자 일제는 무조건 항복하게 됩니다. 항복과 동시에 미주류에서의 항복 설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일본군이 주둔했던 각 나라에서 연합군의 항복 조인식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1945년 8월 15일이죠. 마포 형무소 앞에도 수많은 인파들이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에는 남산에 드디어 태극기가 개양이 됐죠. 그리고 조선을 통치하던 상징적인 건물 조선총독부 앞에서 미군들이 일장기를 내렸습니다. 자, 드디어 한국은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럼 광복 이후 해야 될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친일파 처단, 그리고 두 번째는 독립운동에 힘쓴 인사에 대한 논공 행상입니다. 여러분, 과연 광복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친일파 처단과 그리고 독립운동에 힘쓴 인사에 대한 논공 행상 말이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친일파 처단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주 어렵게 그것도 해방된 지 4년 뒤 1948년 12월 22일 드디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반민특위죠. 물론 48년 10월 22일 결정이 됐으나 실제 반민특위가 활동에 들어간 것은 1949년 1월 8일부터였습니다. 불과 10월 22일이니까 약 10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동안 바로 친일파를 처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죠. 이 반민특위를 통해서 반민족 행위자로 파악한 인원은 약 7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민특위에서 체포한 건수는 305건, 그리고 자수한 건수는 61건, 영장 취소는 30건, 그리고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559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악질 친일경찰이었던 노덕술도 바로 체포되어 반민특위 심판을 받게 됐죠.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반민특위의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바로 1949년 10월 4일 이승만은 반민특위와 특별감찰부 그리고 특별재판부를 해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일파로 낙인됐던 그 사람들은 친일파들은 그대로 정부 요직에 다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날 바로 그 친일파와 그 후손들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친일파들이 제대로 처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 즉 친일파와 친일파 후손들이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의 과거사 청산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프랑스는 불과 4년 동안 나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죠. 나치 협력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인원이 무려 150만에서 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체포 조사한 인원은 99만여 명. 그중에서 사형을 선고한 사람은 6,766명, 사형 집행은 782명, 유기징역은 2,802명,
공민권을 박탈한 사람은 3,578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민권 아시죠? 공민권은 선거권과 바로 피선거권을 박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 시민재판소를 통해서 11만 5천여 건의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재판에서 부역죄를 선고한 사람이 9만 5천여 명, 그걸 행정처분받은 사람이 무려 12만여 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의 과거사 청산, 역사 부정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바로 이러한 법들을 통해서 역사 부정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국민선동죄라는 법을 통해서 집단학살, 즉 독일의 홀로코스트를 찬양하거나 부인 또는 경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죠. 그리고 프랑스는 계수법을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반인도적 범죄를 출판물들을 통해서 부인하는 행위는 계수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나치 금지법을 통해서 나치 조직을 설립하거나 설립 부활을 기도시 10년 이상이나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인륜적 범죄 등을 인쇄물, 방송 등을 통해서 배포한 자 또한 처벌하고 있죠. 벨기에를 볼까요? 벨기에는 나치에 의해 범해진 인종 학살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지지하는 자는 바로 법률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행위 사람은 시민권을 박탈하고 있죠. 그러나 한국은 무려 35년 동안 일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일파로 과거사 청산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바로 이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일제 식민 통치를 옹호하고 미화하고, 그리고 일제 전쟁 범죄를 부인하고 전쟁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훼손하는 일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 차별 처벌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항일 독립운동을 기반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1919년 4월 11일이죠. 저는 해방되었다고 하지만 진정한 해방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제 찬양, 일제 강점 찬양 처벌법을 시급히 제정을 해서 올바른 역사를 알아야 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다시는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얘기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